먼저 저는 제주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승훈입니다. 저희 K2조는 반도체 소자 제작 과정 경험해보기, 블록 공정합체를 이용한 자기조립 나노 패턴 형성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반도체 소자는 작은 면적에 많은 패턴을 넣기 위해 패턴의 크기가 더 작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리소그래피 방식은 좁은 면적에 고밀도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고 10나노미터 이하의 나노 패턴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 공정합체는 차세대 소자 회로에 10나노미터 이하의 나노 패턴을 제작하기 위한 미래 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블록 공중합체를 사용하여 나노 방막 구조를 만들어보고 그 위에 금속을 장착시켜 다양한 금속 패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 그래핀을 지지층으로 사용하여 플렉시블한 기판과 곡면 위에 다양한 금속 패턴을 전사하여 플렉시블, 웨어러블 소자에 이용이 가능한 휘어지는 패턴을 시연해 보았습니다.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나노 패터닝의 두 가지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노 패터닝은 큰 물질을 깎아 작은 물질 구조를 만드는 탑다운 방식과 작은 단위 블록을 결합하여 큰 구조체를 만드는 바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은 쉽게 생각해서 큰 상을 깎아 석상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탑다운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포토리소그래피, E빔, 디펜, 포커스 이온 빔 등이 있습니다. 포토리소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서도 보지었듯이 구조체를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빛에 반응하는 부분자층을 도포해준 후 마스크를 통해 빛을 주사하면 빛을 맞지 않는 부분만 패턴이 형성되는 방법입니다. E빔과 D펜 등의 방법은 전자빔, 이온빔, AFM 팁 등을 이용하여 원하는 패턴을 일일이 그려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공정이 병렬적이지 않고 여러 장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공정 비용이 매우 많이 들게 됩니다. 반면 바텀업 방법은 레고 블록을 조립하여 큰 물질을 만드는 것처럼 작은 단위 분자 및 콜로이드 등을 조립하여 원하는 형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콜로이드, LC, DNA, BCP 등이 있습니다. 이런 바텀업 방식은 분자 간의 힘을 기초로 하여 열역학적으로 안정한 상을 만들기 때문에 넓은 면적에서 한 번에 패턴 형성이 가능하고 공정이 단순하여 값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 중 오늘 저희는 블록 코폴리머에 대해 실험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러한 바텀업 공정의 기초 원리는 셀프 어셈블리, 즉 자기조립인데요. 이는 자연 상태 물질들이 형성되는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작은 단위의 블록들이 뭉쳐 규칙적인 형태를 형성하는 것인데 이러한 자기조립 패턴은 분자 자기조립을 기초로 형성됩니다. 분자 자기조립이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과 공유결합과 같은 일차원 결합이 아닌 분자 간의 힘, 즉 반대르 발스힘, 수소결합, 친수성, 소수성 등의 힘에 의해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분자가 뭉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작은 단위의 패턴을 형성하는 데 유리하고 병렬 공정이 가능하며 3차원 형태의 복잡한 구조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록 공정합체는 두 개 이상의 고분자 사슬들이 공유결합을 통해 연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고분자와 달리 사슬들의 화학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반발력이 작용하지만 공유결합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완전한 성분리가 아닌 나노 크기의 미세상 분리가 일어납니다. 미세상 분리는 ODT라고 불리는 질소, 무질소 전이온도 이상이 되면 나노 구조가 없어지고 무질서상으로 되어 통상의 열가속성 고분자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인자는 각각 블록의 부피비, 총 분자량, 블록 사이의 상호입력 계수입니다. 슬라이드 오른쪽 그래프에서 X축은 블록 공중합체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 한쪽 블록의 부피 분율을 나타냅니다. Y축은 플로리어긴스 상호인자 카이와 중합부 N의 곱인데 이것이 클수록 미세상 분리가 일어나려는 경향이 커집니다. 비율이 7대3일 때는 실린더 형태, 9대1일 때는 구형태, 5대5일 때는 라멜라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저희의 실험 개요는 화면과 같습니다. 총 10단계이며 RAE 기법을 이용해 나노 템플릿을 제작해본 뒤 나노 패턴을 확인해보고 전자빔 증착기를 사용해 금속을 장착시킨 후 리프트 오버 과정을 거쳐 패턴링된 금속상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그래핀 산화물을 이용한 곡면 패턴 전달 실험을 진행해보았습니다. 1단계인 블록 공중합체 용액 제조 과정입니다. BCP 용액으로 PSB, PMMA 용액을 사용합니다. PS는 비교적 소수성이고 PMMA는 비교적 친수성입니다. 이를 둘 다 녹일 용매로서 톨루엔을 사용해줍니다. 실험 과정은 슬라이드에 설명되어 있는데 이 중 주목해야 할 것은 PS와 PMMA의 분배랑 관계입니다. 이후 셈으로 나노 패턴을 관찰할 때 이 관계에 따라서 패턴이 다르게 관찰되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스핀 코팅을 사용해 블록 공조합체 분막 코팅을 진행했습니다. 스핀 코팅이란 회전 원심력을 이용해 도포하는 방법으로 위에 사진인 스핀 코터와 그 옆에 사진의 원리를 모식화시켰습니다. 가로 세로 1.5cm의 실리콘 웨이퍼판을 스핀 코터에 고정시킨 후 톨루엔으로 스핀 워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유리 스포이트를 이용하여 웨이퍼를 충분히 덮을 정도만큼의 PSPMMA 용액을 뿌려준 뒤 스핀 코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직으로 배양된 PSB-PMMA 패턴을 위한 준비 지령 과정입니다. 기존의 실리콘 웨이퍼를 이용하게 되면 두 고분자의 표면과의 상호작용 에너지 차이가 커서 기판과 평행하게 배열되는 패턴을 가집니다. 상호작용 에너지가 비슷하면 PS와 PMMA가 서로 수직으로 배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리콘 웨이퍼 대신 PSR, PMMA, 랜덤 코플리머로 스핀 코팅하고 난 후 그 위에 블록 코플리머를 스핀 코팅해야 합니다. 다음 실험은 열체를 통한 블록 공중압체 미세상 분리입니다. 초반에 스핀 코팅을 한 후에는 서로 얽혀 있게 되는데, 이를 상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열체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를 가해주어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후에 사슬이 서로 뭉쳐서 나노 패턴을 형성하게 됩니다. 위 사진은 진공 오븐입니다. 이곳에 질소기체를 주입하여 대기압에 맞춘 후 기판을 넣어 그 이후에 다시 내부를 진공에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250도에서 24시간 동안 서멀 어닐링을 시켜주고, 이때 온도가 너무 낮으면 충분한 운동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아 미세상 분리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온도가 너무 높으면 운동 에너지가 과해 분열되려고 하지 않고, 또한 열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산화되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전북과학고등학교 송준하입니다. 저희의 다음 시험은 RI를 이용해 나노 템플릿을 제작하는 실험입니다. 실험 과정은 먼저 RI 장부 내부에 질소기체를 주입하여 압력을 높이고 블록 공중합체 기판들을 장비 내부에 넣습니다. 이후 RI를 닫고 공기를 빼내어 진공 상태로 만듭니다. 산소기체를 장비 내부에 주입하고 전기장을 걸어 플라즈마화 된 상태로 만든 뒤 1분 동안 플라즈마화된 산소가 기판과 충돌하여 PMMA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1분 후 산소기체를 제거하여 RA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고 질소기체를 주입하여 압력을 높이고 장비를 열어 블록 공중합체 기판을 꺼냅니다. 넘겨주세요. 이를 도식화하면 위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다음은 이것을 이제 SEM이라는 주사전자 현미경을 이용해 확인한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모식도상으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다음은 이빔 에바포레이터를 이용해 금속을 증착시키는 실험입니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빔 에바포레이터에 블록 공중합체 기판을 넣고 진공 상태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증착하고자 하는 금속에 이빔으로 에너지를 가해 승화시킵니다. 승화된 금속은 기판에 증착하게 되고 15나노미터 두께로 기판에 증착되었을 때 전류 공급을 중단하고 장비에서 꺼냅니다. 넘겨주세요. 현재 과정상으로는 이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음으로는 리프트오프 과정을 거쳐 PS 고분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먼저 바이알병에 톨루엔을 담습니다. 톨루엔을 담은 바이알병에 흡착이 완료된 기판을 넣고 파라필름을 이용해 바이알병을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소니케이터에 이것을 넣은 후 초음파를 이용해 PS 고분자를 제거하고 기판 위에 금속 패턴만 남깁니다. 넘겨주세요. 리프트오프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리프트오프 과정을 너무 오랫동안 진행하게 되면 증착된 금속 패턴이 제거될 수 있고, 리프트오프 과정을 덜 진행하게 되면 PS 고분자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 PPT 넘겨주세요. 이제는 그래핀층 위에 블록 공중합체를 전사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차원 패턴 위에 패턴을 전사하기 위해 그래핀층 위에 블록 공중합체 나노 구조를 형성하는 실험입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5cm 곱하기 1.5cm 크기의 SiO2 기판을 준비합니다. UVO 장비에 기판을 넣고 1시간 동안 광처리를 진행한 뒤 1.5 그래핀 산화물 수용액을 UVO 처리 직후에 SiO2 기판 위에 유리 스포이드로 도포합니다. 스핀 코팅을 진행하면서 스핀 코팅이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질소기체를 위에서 불어줍니다. 이 과정을 6번 반복해 그래핀층을 만들고 그래핀 산화물이 스핀 코팅된 SiO2 기판을 진공 퍼니스 안에 넣습니다. 이후 700도 수소 기체가 흐르는 조건에서 1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환원된 그래핀 산화물이 스핀 코팅되고 그 위에 랜덤 공정합체층을 입힌 SiO2 기판을 준비합니다. 이 기판 위에 블록 공정합체를 스핀 코팅하고 열처리를 통해 미세상 분리를 유도합니다. 미세상 분리가 일어나면 RIE 장비를 사용하여 PMMA 블록을 식각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핀층을 코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핀 산화물을 코팅한 후 표면 작용기의 환원 과정을 진행하는데 그 이유는 이후 수전사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래핀 산화물은 물과 만나 분산이 잘 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수전사 과정에서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은 물방울과 각 기판의 접촉각을 측정한 것입니다. 접촉각은 상대적인 친수성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기판을 이용해 수전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판의 가장자리를 면도칼을 이용해 긁어 chemically modified graphene 필름이 기판에서 잘 떨어지도록 합니다. 기화된 HF 증기 속에 기판을 넣은 후 기판 위에 SiO2 층을 제거합니다. 이때 모든 기구는 HF의 내성이 있는 플라스틱만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기판을 비스듬한 각도로 물에 집어넣어 블록 공정합체가 올려진 그래핀 층이 물 위에 뜨게 합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그래핀 층을 다양한 기판에 전수합니다.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이를 전사한 전후의 SEM 사진을 보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실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블록 공정합체 용액을 제조하여 스핀 코팅을 이용해 기판의 용액을 코팅하고 열처리를 통해 미세상 분리를 발생시키는 실험과 RIE 기법으로 나노 템플릿을 제작하고 EBM 에버포레이터를 이용한 금속 증착 과정을 거친 뒤 리프트오프 과정을 통해 패턴화된 금속성을 도출했습니다. 이후 그래핀 산화물을 이용해 3차원 표면 위에 나노 패턴을 전사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집중 연구로 위의 실험을 하면서 알 수 있었던 블록 공정합체 패터닝의 장점은 보다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고도 나노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 연구 과정에서도 에너지가 기존 방법보다 덜 필요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실험을 하게 되니 생각보다 에너지가 훨씬 덜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록 공정합체의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SEM으로 블록 공정합 자기 조립을 거친 블록 공정합체의 나노 패턴을 보게 되는데 기존의 방식보다 패턴이 불규칙하고 구불구불한 모양을 띠게 했기 때문에 이를 직접 반도체에 활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도 자기 조립을 이용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이스트 2번 연구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혹시 이 팀의 발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질문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으니까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 학생들의 소감 한마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 공투조의 진상과학고 재학 중인 김규리입니다. 먼저 주교 선생님께 실험 결론은 어떻게 쓰는 거냐 같이 사소하다면 사소한 질문도 몇 번 드렸었는데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또한 프리 URP 활동을 통해서 블록 공중합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지만 이 블록 공중합체에 한정적으로 쓰이는 실험 기법 또는 실험 방법이 아니라 다른 RN이나 다른 연구 활동을 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K02 전북과학고의 송준하입니다. 평소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됐는데 블록 공중합체라는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반도체와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게 돼 즐거웠습니다. 특히 조교님께서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매우 감사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K, K2조 이승훈입니다. 이번 프리-URP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어 논문도 직접 해석해보려고 애써보기도 했고 학교에서 다뤄볼 수 없는 기자재에 대해서 배우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URP 프로그램에 신청할 때 실제 연구실에서는 어떻게 반도체 소자가 만들어지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알아보고 싶다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 같아 기쁘기도 합니다. 제주에 코로나가 갑자기 심해져서 리서치 데이 때 직접 연구실로 가보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교수님과 조교님들이 그 이상으로 저희를 신경 써주신 덕분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K2조의 울산과학고 재학 중인 황동인이라고 합니다. 처음 프리-URP를 비대면을 통해 진행한다고 해서 걱정이 되게 많았었는데 팀원들 모두 줌을 통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좋았고 조교 선생님께서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셔서 큰 문제 없이 진행하여 좋았습니다. 조교 선생님께서 모르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피드백도 많이 주셔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 여러분 소감 발표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조 조교님이신 이찬우 조교님 말씀 듣겠습니다. 조교님 계신가요? 네. 네, 조교님 한 네. 말씀, 네, 할 말씀,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저 일단은 학생들이 일단 비대면으로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미팅이나 아니면 미팅이 끝나고 나서 질문들이 되게 능동적으로 실제 연구하는 것처럼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고 일단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이랑 대학원 연구과정에 필요한 지식들이 조금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소한 내용을 잘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또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했다는 점에서 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